아이케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간밤에 잠을 못 이루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이 정말 이상합니다. 네, 미묘한데요. 일단 미국 AI 주도주들에 대해서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흐름이 심상찮은데요. 일단 이제 엔비디아, TSMC까지 뭐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브로드컴, 그리고 이제 전력 인프라 중에서 보면 컨스톨레이션 에너지, 뉴스케일 파워. 자, 이런 전력. 이쪽은 AI 가속기. 그리고 여기에 최근에 뜨던 이제 팔란티어. 이쪽은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 네, 소프트웨어 쪽 대장주였죠. 그리고 이제 테슬라, 로봇, 자율주행. 자, 테크 주도주들이죠. 물론 어제 많이 빠졌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필반 지수가 마이너스 2.59% 조정받았습니다. SOXL 사신 분들은 지금 피눈물 나실 텐데, 보면 지금 주도주들이 대부분 약간 이제 추세에서 이탈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빨리 복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신고가 행진, 신고가 리스트에서 보면 지난주부터 AI 관련주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여기서 많이 이탈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팔란티어가 그동안에 막 정말 무섭게 오르다가 지금 이제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빨리 뭔가 회복되지 않으면 좀 분위기가 녹록지 않을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 뭔가 이제 이거를, 물론 이제 이게 가격 부담이 있었죠. 그동안 이제 밸류 부담이 있었는데, 가격 부담이 있었는데 여기서 기폭제가 된 게 MS의 AI 인프라, 캐펙스 컷. 요거에 대한 우려를 줬습니다. 제가 여러분 AI 랠리에서 제일 지금 조심해야 되는 게 빅테크들의 캐펙스 컷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네, 캐펙스 컷. 지금 AI 이 수요를 거의 절반 이상을 떠받치고 있는 게 빅테크들이잖아요. 그동안 이제 클라우드 업체들이 정말 컴퓨팅 파워 쪽에서 엄청난 투자를 해왔던 건데, 그게 이제 딥시크 공개 이후로 약간 의심을 줬다가 그 뒤로 이제 다시 또 엔비디아 관련된 주가들이 거의 다 감아 올렸죠. 네, 그런데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불을 지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미국 내 데이터 센터 한 2개 정도에 대해서 지금 임대하기로 했던 것들을 취소하고 위약금을 물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한 거는 결국 지금 그동안의 클라우드 서비스 쪽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AI 모멘텀을 가지고 굉장히 아마존 웹 서비스를 그동안 위협했단 말이죠. 이 AI라는 결국 오픈 AI죠. 네, 오픈 AI의 챗 GPT였는데, 그동안 이걸로 재미를 많이 봤는데, 요게 이제 좀 투자가 약간 톤이 바뀌는 거죠. 지난 실적 발표 때만 해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800억 달러 캐펙스에 대해서 지금 공식적으로는 캐펙스 컷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없습니다. 사티아 나델라 CEO도 요거 이제 그냥 계획대로 진행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도 약간 멘트의 말미가 좀 미묘했죠. 네, 내년부터는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자, 여기에 이제 데이터 센터 임대에 대한 부분들을 캔슬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식 코멘트도 없지만 맞는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동안에 데이터 센터 쪽으로 엄청난 투자를 해왔던 이 흐름이 멈추는 거 아니냐, 이제 AI 투자가 고급 과잉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오는 거죠. 보통 이제 사이클이 꺾일 때 이럴 때면 이제 정말 장난 아닌 거죠, 이런 게. 저는 이제 이게 빅테크들의 캐펙스 컷 이야기는 하반기쯤에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제 내년 26년부터 이제 캐펙스에 대해서 약간 보수적으로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하반기부터 이제 주가 시장이 반영을 반응을 할 거라고 봤는데, 여기 좀 더 빨리 온 것 같아요. 빨리 온 것 같은데,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 흐름을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단기간에 지금 볼 수 있는 모멘텀은
자, 이 회사입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2월 27일 한국 날짜로 미국 날짜 26일입니다. 실적 발표를 하는데 여기서 콘콜에서 의심에 대한 우려에 대한 것들을 상당 부분 해소시켜주지 못하면 앞으로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콘콜을 보고 향후 투자 스탠스를 좀 이제 수정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2월이잖아요. 그래서 연초에 이렇게 크게 사이클이 꺾이는 경우는 별로 없긴 합니다. 보통은 크러쉬가 오면 하반기에 보통 오거든요. 보통 상반기에 오는 이런 만약에 크러쉬가 온다 그래도 대부분 감아 올리는데 그래도 엔비디아조차도 지금 이제 이런 분위기다 그러면 조심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되면 이제 국장은 어떻게 되냐? 네, 그 내용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이제 준비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AI 쪽에 랠리 상황 자체가 지금 녹록진 않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조금 이제 조심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이야기 폼을 연 거는 기정사실인데 다른 빅테크들이 여기서 이제 하나 둘씩 튀어나오기 시작하면 여기서는 정말 머리가 아파지는 거거든요. 실제로 메타버스 때 기억나시겠지만 원래 페이스북이라는 회사가 메타 플랫폼스라고 이름을 바꿨고 그때 캐펙스를 4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메타버스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냥 순식간에 꺾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거를 56억 달러로 거의 뭐 1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캐펙스 컷이 일어났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이클이 끝난 건데요. 이번은 아직까지 뭐 그런 것까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왜 아니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또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MS의 캐펙스 컷에 대한 우려. 일단 MS가 공식적으로 캐펙스 컷이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시장에서 이걸 우려를 반영해서 그냥 이제 과잉 해석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게 캐펙스 컷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일단 오픈 AI하고의 결별입니다. 그동안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오픈 AI가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썼단 말이에요. 컴퓨팅 파워를. 근데 최근에 오픈 AI가 어떻게 했죠? 스타게이트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5천억 달러. 손 마사요시 선생하고 트럼프를 살살 잘 꼬드겨가지고 5천억 달러를 펀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2030년까지 75%의 컴퓨팅 파워를 내재화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저를 앞으로는 이렇게 많이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자, 이거에 대해서 기존 투자 계획을 조금 이제 조정해야 될 수가 있고 또 하나 기존의 AI의 컴퓨팅 파워가 기존의 학습에서 데이터 학습에서 점점 더 이제 추론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네, 추론으로.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학습은 Q는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이제 질이 컴퓨팅 파워의 질이 좀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추론에 맞게 요거를 조정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지금 일시적인 조정 영향이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쪽도 있는 거죠. 실제로 보면 최근에 XAI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의 XAI 보면 그록 3라는 모델이 지금 엄청난 성능을 내고 있잖아요. 이게 기존의 그록 2가 이게 10만 장의 GPU 가지고 클러스터를 구축한 거고 요거는 20만 장이거든요. 그랬더니 성능이 10배가 늘었어요. 그러면 컴퓨팅 파워에 대한 것들은 여전하다라는 거고 최근에 중국 AI에 어떻게 보면 뭐 희망이죠. 중국 알리바바가 지금 마윈이 복귀하자마자 뭐라고 그럽니까? 520억 달러 투자하겠다. 어디에? AI 인프라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보면 지금 이거는 좀 약간 오버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힌트는 우리 황 사장님이 황 사장님 믿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미국 빅테크들의 AI 투자 흐름은 국내 HBM이나 이제 D램 수요나 이런 쪽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유진테크라는 회사가 자, 이런 흐름에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다. 최근에 이제
AI가 견조하고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용 커스텀 메모리가 이제 뜨면 여기 이제 메모리 3사가 치열하게 경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메모리 3사의 모두 거래하는 반도체 장비 업체죠. 증착 업체입니다. 그래서 유진테크를 지금 이제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동안 이제 뭐 주가가 지지부진했었는데 최근에 레거시 메모리 턴어라운드, 중국의 이구환신 영향이 크죠. 네, 이구환신 정책 이후로 지금 스마트폰 재고가 악성 재고가 빨리빨리 털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16주 수준에서 지금 재고가 적게는 8주, 많게는 뭐 12주까지 이 정도까지 막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HBM이나 제2의 HBM이라고 하는 속템 같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죠. LP캠, 여기 LLW도 있겠네요. 네. 고성능 D램에 대한 수요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회사는 이제 수혜를 보는 거 아니냐. 자, 이 회사는 이제 증착을 주로 하죠. 네, LPCVD라는 증착 장비, 그리고 ALD 원자층 증착 장비 등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작년에 4분기 서프라이즈가 나온 회사들이 꽤 많은데 유진테크는 사실 꽤 질적으로도 실적이 좋아진 측면들이 있습니다. 4분기 매출이 1146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315억. 엄청난 이제 서프라이즈를 냈고요. 네. 서프라이즈를 냈고, 여기에 이제 4분기가 지금 뭐 가이던스, 그러니까 원래 컨센 대비해서 거의 뭐 30%, 40% 이상 잘 나온 건데, 여기서 왜 잘 나왔냐? 2017년에 미국 엑시트론이라는 회사한테 유지너스라는 회사를 인수했어요. 여기는 메탈 ALD를 하는 회사거든요. 이게 계속해서 그동안 적자를 냈는데요. 작년 4Q에 턴어라운드를 했고, 그리고 연간으로도 BP를 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4분기 겁나게 잘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질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미국 기업이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좋아하는 미국 기업. 네. 트럼프가 좋아하는 미국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이 메탈 ALD의 레이어 수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진테크 자체의 ALD 장비들도 계속해서 이제 공정 스텝수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로 가고 있는 거고, 기존의 1Z나 1A 공정이 1B나 1C로 전환된다 그러면 계속해서 유진테크는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 참고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존의 1A를 1C로 전환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양산은 2026년부터 된다고 해도 투자는 올해부터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그래서 당초 원래 올해 생각했던 것보다 가이던스가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요. 일단 작년 이제 전체 확정 실적을 놓고 보면 매출 3,381억, 영업이익은 654억을 기록했고요. 오늘 날짜 기준으로 시총이 오늘 날짜는 지금 2월 25일자 기준으로 시총이 1조 500억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 전망치는요, 매출 한 4천억 정도로 봤는데 지금 한 600억 정도 더 붙었습니다. 그래서 4,600억 정도의 매출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영업이익은 한 800억대에서 950억으로 100억 이상 더 늘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총 1조에서 950억 이익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은 추가 업사이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M15X 팹을 지금 열심히 건설 중이고, 마이크론도 지금 미국 정부한테 자금을 받아서 열심히 캐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테크의 기대감은 좀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미국 테크 시장이 녹록지 않지만 그래도 국내 테크는 좀 더 상대적으로 작년하고 좀 다른 그림으로 우리가 좀 더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